안녕하세요. 저탄고지 리뷰 전문 채널 지방시 양과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양제 1단계 종합 비타민 1등 고르는 것에 이어서 두 번째 추가할 영양제인 비타민C를 골라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 플러스 비타민C까지 이제 같이 먹게 되는 건데요. 비타민C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지난번 종합 비타민 편에 대한 댓글 3가지만 제가 언급하고 갈게요. 첫째, 많은 분들이 좋은 제품인데 산화 마그네슘 때문에 후보에서 특정 브랜드를 제외시킨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도 그렇지만 이 선택의 기준은 제 기준입니다. 그러니 산화 마그네슘이 들어있어도 다른 부분이 좋아서 그런 종합 비타민 드신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제 기준이 최고의 종합 비타민을 고르는데 무조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1등으로 고른 것도 수천 개의 멀티 비타민을 싹 다 비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이 본인의 기준을 세워서 고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함량으로 종합 비타민을 고르는 것을 보시고 과잉 섭취를 문제 삼으시며 함량으로 비타민을 고르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셨어요. 종합 비타민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들어가는 함량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과잉 섭취가 우려될 정도의 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끼리는 순위를 비교할 때는 어느 정도 기준이 통과된 후에 그 다음은 함량과 형태로 비교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골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멀티비타민은 효과 없다. 따로 하나씩 챙겨 먹는 게 더 낫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도 본인이 부족한 영양소가 뭔지 정확히 아는 분이라면 그 부분만 따로 챙겨서 더 보충해 주면서 추가로 예방 차원의 신체 기능 업그레이드 영양제를 더 보충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모발 검사로 부족한 영양소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위에 카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족한 영양소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것만 보충해줘도 되는 거겠죠. 하지만 그 부분은 계속 부족 영양소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고 그에 따른 검사를 계속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타민과 미네랄 말고도 추가할 영양제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따로따로 다 먹는다면 알약수가 많아지는 단점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많은 알약수를 가져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멀티비타민으로 먹겠다는 주의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제 기준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기준을 세우시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비타민C에 대한 내용을 시작할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다 보시면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을 모두 알 수 있을 거예요. 첫째, 비타민C를 왜 추가로 더 먹어줘야 하는가? 둘째, 얼마나 먹어줘야 하는가? 세 번째, 그럼 언제 먹어줘야 하는가? 네 번째, 그럼 비타민C를 어떻게 고르나? 하는 그런 기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실 겁니다. 일단 종합 비타민에서 추가로 비타민C를 왜 따로 더 먹어주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비타민C의 1일 권장량을 보면 100mg 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1일 권장량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양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300가지가 넘는 기능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기능은 항산화제 역할을 한다는 것과 면역력, 즉 백혈구가 세균하고 싸울 때 진짜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세포보다 백혈구가 1000배나 많은 비타민C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글루타치온을 포함한 다른 항산화제하고도 상호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젊어 보이는 피부, 건강한 혈관, 뼈를 위해서도 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이제 신체에서 중금속과 다른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도 비타민C가 한다고 해요. 그래서 100mg 이상 먹어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비타민C는 고용량으로 섭취하고 계세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비타민C는 지용성 비타민, 그러니까 기름에 녹는 그런 비타민과 다르게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내 몸에서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3시간에서 4시간이면 소변으로 거의 다 빠져나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고용량을 섭취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고용량을 하루에 한 번 섭취하는 것보다
빠른 시간 내에 배출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저 역시 비타민C를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서 섭취하는 전략을 구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섭취량에 대해서 저 역시 고용량 섭취를 선호합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동물들은 많은 양의 비타민C를 신기하게도 자연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은 그게 아니래요. 동물들은 하루 사람 양으로 따지면 2g에서 12g 정도 만들어낸다고 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아플 때는 더 많이 만들어낸대요. 그런데 사람은 비타민C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음식이나 영양제로 섭취를 해줘야 하는데 우리 섭취량은 그에 훨씬 못 미치죠. 그래서 1일 권장량보다 훨씬 많은 양을 섭취해야 한다는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섭취량이에요. 과연 나는 얼마를 섭취해야 할까? 일단 개인마다 섭취할 수 있는 하루량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본인이 소화 흡수할 수 있는 장내 한계량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아는 방법은 내가 비타민C를 얼마까지 먹었을 때 설사를 하지 않는지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만약에 1g, 즉 1000mg만 식사를 하면서 한번 섭취를 해보는 거예요. 이때 설사를 하지 않는다면 점점 늘려보는 건데요. 다음에는 하루에 2번, 그러니까 점심 한 번, 저녁 한 번, 그리고 또 괜찮으면 아침, 점심, 저녁 각각 1g씩 3번 이렇게 섭취합니다. 그렇게 적응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한 해 섭취량을 2g으로 늘려보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보는 거예요. 내가 설사하지 않고 참을 수 있는 그 그람 수가 몇 g인가. 그래서 그 용량을 찾으면 그 아래까지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컨디션이 좀 떨어지거나 몸이 아프면 좀 더 먹는 방법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술이나 설탕, 밀가루 많이 드시는 분들은 역시 많이 드셔야 합니다. 반면에 저탄고지 다이어트나 카니보 하시는 분들은 이런 활성산소가 좀 적게 생기기 때문에 항산화 역할이 그렇게 훨씬 남들보다 더 많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적게 먹어도 괜찮겠죠. 여튼 앞에 말씀드린 방법은 제가 선호하는 방법이니까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타민C 먹는 시간은 식사 시간 중간이나 식사 후에 먹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음식물과 같이 섭취하면 속쓰림도 없고 또 이렇게 잘 안 까먹고 섭취할 수 있어요. 비타민C가 아스코르브산이라서 과량 복용하게 될 경우 속쓰림이 올 수도 있거든요. 만약 위산과다나 속쓰림이 느껴지신다면 미네랄을 붙여서 중화시켜 놓은 버퍼드 비타민C가 있거든요. 그걸로 드시면 됩니다. 일단 이번 비타민C를 고르는 기준은 첫째, 원료가 어떤 것인가? 둘째, 화학 부영제나 합성 첨가물이 없는가? 셋째, 가격입니다. 일단 원료는 크게 나눠보면 천연이랑 합성, 그리고 합성 중에서도 영국산과 중국산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원료가 과일이나 채소 추출물 또는 인공 합성인데요. 천연과 합성 중에 뭐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천연이 많이 비싸면 합성으로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가격이 비슷하다면 천연 원료에서 추출한 것을 먹고 싶습니다. 합성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딱 2군데에서 생산하는데요. 영국하고 중국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타민C 광고에는 영국산이라고 엄청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막 박스에도 영국 국기가 막 붙어있고 하거든요. 근데 그 둘의 품질 차이가 어느 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국에서도 깐깐한 인증을 거친 공장에서 원료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그런 원료를 이제 그 외국 회사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격적인 차이가 적다면 아니면 조금만 비싸도 영국산을 먹고 싶고요. 우리가 고용량을 먹을 거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꽤 난다면 중국산 원료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 화학 부영제가 안 들어간 거, 합성 첨가물이 안 들어간 거. 영양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알약은 캡슐에 싸진 게 아니면 알약 모양으로 뭉치기 위해서 부영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요.
뭐 반죽을 만들기 위한 뭐 밀가루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반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비타민 C만으로는 이런 반죽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옥수수 전분 같은 것도 쓰는 것도 있고 뭐 화학 부영제 같은 것도 많거든요. 근데 이게 뭐 건강에 좋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타블렛은 사실 비추천입니다. 특히 비타민C는 양을 우리가 많이 먹을 거기 때문에 그 섭취량이 또 많이 증가해요. 그래서 부영제도 많이 먹게 되는데요. 그래서 타블렛보다는 캡슐 안에 비타민C를 넣은 거나 파우더를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제품 비교할 때 저는 이런 이유로 타블렛을 아예 뺄 예정이에요. 나중에 또 댓글에 왜 타블렛을 안 하냐고 그러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타민C를 고를 때도 그런 태블릿으로 된 거 말고 그 캡슐에 쌓여 있거나 파우더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추가로 이건 외에도 뭐 리포조말 비타민 C를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체내 흡수도 더 잘 된다고 하고 천천히 빠져나간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뭐 이건 약물 딜리버리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영양을 공급하는 건데 장에서 흡수율을 증가시키고 몸에서 천천히 빠져나가게 하는 만큼 그 섭취 횟수를 줄여도 된다는 이제 장점은 있어요. 근데 가격적으로 엄청 비싸죠. 저는 천천히 이제 빠져나가게 하는 것보다 메가도주로 빨리 먹고 빨리 배출시키면서 계속 우리 몸에 신선한 비타민C가 공급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배출되는 과정 중간중간에서 또 비타민C는 항산화 역할을 곳곳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방광염을 예방한다, 요도염도 예방해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를 그냥 이렇게 자주 섭취하면서 빨리빨리 배출시키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럼 다음에는 제품 정보로 제가 찾아올 테니까 구독 꼭 해주고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